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자, 오늘 또, 뒤에 그림이 있는데 앉아있죠. 이쪽에 앉아있으면 뭔가 물고기가 아닌 다른 작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중국 꼴동품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도 제가 소개를 좀 했었고,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제가 특별한 거 하나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굉장히 귀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어떤 건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 보여드릴 게 뭐냐? 먼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시권이라는 겁니다. 시권. 자,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시권이 뭐지?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과거 시험을 도입을 합니다. 문벌귀족이라든가 이런 그 고위 관료들의 어떤 그러한 양반이나 호족 세력들, 이런 호족 세력들의 어떤 그러한 권한을 좀 약화시켜 보고 또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과거제를 실시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 과거 시험지의 답안지를 시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답안지를 따로 사야 되는 겁니다. 답안지를 따로 사서 이 답안지에다가 그날의 어떤 문제죠. 문제가 나오면 시제가 나오면 시제를 적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글로 논술하는 방식의 이 과거 문과 시험에서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제술과 바로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험. 자, 손으로 이렇게 쭉 적는 거. 자, 근데 그냥 아무 종이에나 적어서 내면 됐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적어서 내야 되는 종이가 따로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바로 시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쉽게 말하면 과거 시험지 답안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거 시험의 답안지. 이 답안지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 답안지 같은 경우는 이 작성한 답안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이렇게 전부 다 걷어가겠지요. 행정처에서. 그리고 이 걷어갔던 것에 이제 등수를 매깁니다. 이제 채점을 하고 등수를 매기고 탈락한 거는 탈락한 시고는 전부 다 모읍니다. 그래서 문서 보관함에다 따로 보관을 해둡니다. 그리고 급제한 등수 안에 들어간 답안지는 홍표와 함께 본인에게 이제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기도 하고 아마 그 보관하기도 하고, 근데 거의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 돌려주는 이 답안지는 대대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가보라든가 이런 걸로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왔겠지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속과 먼저 합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과로 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술과는 쓰는 시험이고 명경과는 이제 암기, 외워서 이제 말로 해야 되는 그런 구술 면접과 같은 그런 단계들을 다 거쳤어야 됐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 바로 시권입니다. 이 시권은 개인이 따로 구매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는 종이도 굉장히 귀했고 또 이 시권이 또 그렇게 싼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권은 각자 자기의 어떤 그런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경제적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시권을 구입했는데 이 시권 구입하는 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좀 두꺼운 종이, 질이 좋은 종이로 되어 있는 시권 답안지지요. 과거
시험지 답안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지체 높은 양반 가문들은 이렇게 좀 좋은 종이, 좋은 시권을 구입을 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시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권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권은 글쎄요, 많이 흔한지 아니면 굉장히 귀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서 서고록에 보면 이제 이런 시권들이 좀 많이 보관이 돼 있고, 또 성균관에 있고, 또 조선대학교 대학교 박물관에 저기 시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이 시권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게 바로 조선시대 시권입니다. 자, 길이는 약 2m 정도 될 겁니다. 저쪽에 있는 저 불상은 나중에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기 서진, 즉 종이가 쫙 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저쪽에 잠깐 있습니다. 구곡도자기입니다. 일본 최고 도자기라고 말하는 구곡도자기죠. 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시권 과거 시험의 답안지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금 짧은 한자지만, 자, 진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진사. 3등. 자, 3등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건 아마 모, 40, 4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사 시험에서 3등을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명 중에 3등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진사는 아마 초급 시험, 초급이죠. 초급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진사를 받습니다. 이 진사 계급을 받으면 오늘날에 이거는 이제 성균관 입학 시험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사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종의 수능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시험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진사 합격만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꽤 권위 있고 힘 있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향리들도 이런 진사들에게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3등 답안지입니다. 자, 종이의 두께를 한번 볼까요? 이 종이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좀 오래됐지요. 자, 그리고 위에서 쭉 봐보면 붉은색으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등수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뭐라고 붉은색 기운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과했다라는 어떤 그런 글씨인 것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봐보면 이게 이제 시제입니다. 시제. 시제인데 충의 쟁자 같습니다. 쟁, 추, 색, 부. 자, 충성과 의리를 다퉈라. 충성과 의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추색부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가을에 뭘 부과한다. 가을색을 부과한다. 아무튼 충성과 의리에 대해서 논해보아라 라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세금 걷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충성이고 어떤 게 의리인지 논해보아라, 이런 뜻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좀 찢어져 있는 부분이 좀 보이죠. 자, 이거는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는데 찢어져 있습니다. 오래돼서 찢어졌을 수도 있고, 원래는 이쪽 부분에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름을 적어 놓고 이것을 찢어서 이렇게 쭉 말아서 봉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채점관들이 시관이라고 합니다. 채점관들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가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시험 성적을 매길 만한 중요한 어떤 그러한 채점 요소들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권은 이어져 있습니다. 정교하게 이어져 있죠. 제가 손으로 만져본 결과 우리가 두꺼운 골판지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골판지 박스 한 절반 정도 두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한지 한 10장 정도는 겹쳐서 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각대기 종이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써져 있는 글씨 자체를 좀 보십시오. 정말 잘 썼죠. 명필입니다. 명필. 어쩜 이렇게 예쁘게 글을 잘 썼는지 싶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읽고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면뿐만 아니라 이 시권이 좀 부족했는지 뒷면까지도 좀 빼곡하게 좀 적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시도 한 수 적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자로 이렇게 썼고 이 시제에 관련된 내용은 시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시는 글씨체가 다르죠. 이거는 정자로 썼다면 이거는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단하죠. 네. 거의 지방문화재급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렇게 좋은 지방문화재급 되는 거 제가 우연히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용을 주고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처음에는 구입을 했었고 이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새롭고 신기한 것, 또 우리나라 거,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